우리는 비즈니스가 있는 채널인데 네. 비즈니스가 있는 분이 다 그러거든요. 내가 이거 아니고 다른 걸 하고 싶으니까 네. 가장 손쉬운 유튜브를 시작해요. 어휴, 안 쉬운데. 아, 네. 아니 딴 장사하는 것보다 딴 가게 차리는 것보다 쉽잖아. 돈도 안 들어가고. 그렇기는 하죠. 근데 아무튼 전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1년을 굉장히 집중을 거기 시간을 투자를 엄청 그 많이 말이 해야 되니까. 아니고요. 네. 부동산 하시는 분이 네. 카페를 차리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투잡으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네. 고깃집을 차리는 건 돈 들어가고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리스크가 없는 유튜브를 하셨다고요. 쉬운 네, 네. 리스크가 없는 유튜브를 하셨다고요. 리스크가 없는 걸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네. 리스크가 없는 걸 선택했다는 거는 가볍게 접근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아님 말고 이 아님 말고는 부업도 안 돼요. 찔러보는 거죠. 찔러보는데 네. 나는 여행 전문가도 아니야. 네. 그 큰 카테고리 안에 네. 여행은 전문가라서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여행은 내가 답답하니까 여행 가고 싶은 거지. 맞아요. 이걸 남한테 정보를 주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정보도 주고 그냥 겸사겸사 저도 뭐. 겸사겸사 정보 주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겸사겸사가 뭔지예요. 오늘 사자성어 많이 나오네. 아님 말고랑 겸사겸사.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 고객 반응이 시원찮으면 네. 빨리 취미를 잃어요. 얘가 뭐랑 같냐면 지금 아이들로 보면 장난감 하나 산 거예요. 장난감을 사고 일주일 갖고 놀면 애들도 질려갖고 또 다른 장난감 사고 싶고 장난감 사고 싶잖아요. 저 그거거든요. 이게 내가 부동산 업을 계속하면서 내 업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행여 다른 길이 없을까? 근데 가장 쉽게 리스크 없이 네. 접근할 수 있는 거. 이때 이거는 실패도 성공도 아닌 게 네. 그냥 내가 나한테 살짝 힐링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 힐링 선물을 받으면서 내 본질이 흐려지는데 여행을 하나 만들고 나면 이제 뭐든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여행을 하나 만들었는데 100명 구독자가 되잖아요? 네. 다른 거 하면 1000명 구독자 될 것 같아요. 다른 거에서 1000명 구독자 만들죠? 다른 거 하면 10,000명 구독자 만들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뒤집어내지면 얘를 어떻게 키워지가 아니라 다른 거 하면 10만 명 만들 것 같이 돼서 계속 만들다가 멈추는 접점이 안 생기는데 이게 10,000명 만들 때까지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허용이 되면 하늘이 허용을 해주면 감사한데 내가 100명 만드는 채널 하나 그 다음에 옮겨서 1000명 10,000명을 만드는 데까지 3단계가 가면요 이때 부동산 본업이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 내가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이건 다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이제 원래 거를 붙잡아서 이걸 하려고 보니 얘는 난파선처럼 돼 있거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어쨌든 공부가 똑같이 가는 거니까 왜냐면 정책이나 이것도 한 번 더 훑어보게 되고 손님들한테 브리핑도 훨씬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신문도 가지고 이제 많이 소츠 같은 걸 만들거든요. 이슈가 되는 걸 가지고 그럼 그거를 또 손님한테 브리핑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게 저에겐 맞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셨네. 근데 이제 수익화가 아니라 말씀하신처럼 그냥 뭐 취미나 그냥 힐링 이런 걸로는 이제 더 그거는 아니니까. 응? 그게 힐링이 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힐링이나 뭐 어쨌든 취미로 하기에는 어쨌든 나이가 있으니까 부동산 사무실도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테고 그러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뭐 노년에 할 수 있는 일은 이쪽을 키워놔야지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키워놔야 노후가 될 것 같고 그거죠. 이거를 네.
완전히 제 3자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우리가 정리 정돈이 좀 안 됐어요. 네. 머리가 복잡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 대신에 연습 게임을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부동산을 하고 부동산 회사 계정도 있는데 네. 유튜브로 여행 채널을 해보고 힐링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쪽에 수익화가 없을까. 나는 부동산은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여유 시간마저 이렇게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일마저도 부동산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맞죠? 네. 분양 막 이런 것들요. 네. 근데 우리 진짜 냉정하게 한번 보자. 부동산이 싫으세요? 부동산 중개하는 거는 제가 음식점을 하다가 좀 파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로 일어나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그래도 이 직업인 것 같아요. 바로 파산하고 제가 그 시험 바로 혼자 막 준비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돼가지고 바로 시작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죠. 부동산 그걸로, 지금 네. 부동산 지금 안 하시면 네. 문제되죠. 당장 문을 그렇죠. 닫았다. 수익 없죠. 그렇죠. 제 3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손님 대면하기 싫으신가 아니고요. 지금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만큼의 돈이 안 되는 거죠. 피곤하고 그래서요. 자꾸 더 따지고. 과거에는 매물 나오면 팔리기 정신 없었는데 팔리고 나오면 서로 경쟁해갖고 손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바로 계약 건수가 잘 올라올 때는 신났는데 지금은 손님 찾기도 힘들고 집들은 뭐 상가는 엄청 나와 있고 이거 언제까지 앞으로 1년, 2년, 3년 경기가 언제쯤 나아진다는데 경기 나아지고 대출이자 쌓아줘도 솔직히 서울 지역이지 여기 광교까지 내려와서 여기가 활성화되는 건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고 네, 맞아요. 거기다가 좀 지나서 여기가 활성화된다는 거 보니까 빈 것도 되게 많고 광교 빈 거로 맞아요. 엄청 유명하고 아,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다 정리하고 이사 가자니 나 이사 가는 거 내가 여기 지금 아까 회사 부동산도 네. 채널도 회사가 좀 돼야지 털고 팔고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요거까지 갖춰놓은 거 요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나오겠고 이사할 곳도 없고 내가 여기서 터는 잡았고 내가 여기 있다가 계속 못 팔겠으니까 이제 뛰어나신 거죠. 유튜브라는 세계로 전국구로 부익남도 그렇고 진영쌤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이거 빨리 배워봐야지. 그래서 음식점 파산했을 때 바로 부동산 하시는 사람처럼 이거로 내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딱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옆에 주위 사람들하고 클래스를 갖다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네. 난 분명히 내가 출발을 배울 때는 이 부동산 안 팔리는 거에 돌파구가 없을 것 때문에 유튜브 공부 시작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가서 보니까 얘보다 얘네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 그거, 네. 되게 맞아요. 즐거워 보이고 그리고 너무 쉽게 애드센스 비용을 버는 애들이 있는 거야. 네, 맞아요. 뚝뚝 올라가고. 근데 저 사람들 만나보면 내가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은데 딱 인상만 보면 그렇죠. 내가 훨 난 것 같은데 쟤네 저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안 뒤처져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여행을 해볼까? 뭘 해볼까? 왜? 낮에는 스트레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행을 해볼까? 뭘 해볼까? 이러고 있어요. 해요. 근데 이분들은 네. 나처럼 이 문제로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까로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특히 된 분들은. 근데 나는 이 부동산 잘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부동산은 언제 해가 뜰지 모르는데 이거 너무 먹구름인데 내가 채널을 앞으로 2, 3년을 키워도 잘 되리란 보장도 없어. 왜? 복잡하거든. 유튜브로 부동산을 키우는 거는 전국구인데 우리 동네의 상가를 어떻게 팔지? 막 이런 생각부터 막연한 요즘 계속 고객들이 거절하거나 좋은 가격에 엄청 할인해 나와도
내 뒤통수 치려고 소개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니까 나 사기꾼도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정말 싸게 나와서 보러 와놓고 간 보러 다니는 고객들이 있을 거거든요 요즘은. 그리고 정보만 탁 캐치하고 주인 어떻게 연락해서 하는 사람들만 존재할 거니까 이젠 너무 상처가 됐어. 이거 배우다 보니까 나한테 딴 길도 있을 것 같아. 근데요 이거는요 나머지는요 지금 대한민국에 장사하다가 상처받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튜브 조금만 배우면. 나는 여행 전문가나 난 이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그렇다고 편집이나 이런 거 음식점 하시다 부동산 넘어갔다는 얘기는 유튜브 편집이나 이런 디자인이나 패션 쪽이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또 영상이나 이런 쪽 경험도 없으신 거잖아요. 부동산을 일단 찍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부동산이었는데 비전이 안 보이니까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로 여행을 키워서 부동산을 문 닫으실 수 있어요? 나 없이 부동산 돌아가요? 내가 움직이면서 여행을 찍으면? 아니요, 지금은 안 돌아가죠. 돼요. 예, 예전에는 이제 실장들 데리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제가 움직여야 돼서. 그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궁에 빠지기 시작한 게 있어요. 이 클래스 다니시고 공부하시면서 조회수라는 얘기를 듣고 애드센스 수익이라는 얘기를 듣고 네, 구독 획득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조회수 대비 구독자가 뭐가 많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우리 부동산 채널에다가 뉴욕도 올리고 그쵸? 두바이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네, 비즈니스 채널에 네, 결을 확장해서 조회수가 늘어나면요. 네.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내 채널을 문 닫는 거랑 같아요. 내 채널을 스스로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동안 200명이 모일 때는요. 네, 광교에 상가나 부동산이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인 거예요. 이 뒤에 조회수가 빵 터지면서 870분 정도가 늘어난 거는요. 두바이나 뉴욕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밌는 정보가 있으니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광교에 타겟팅되는 유저를 모으시던 분이 두바이나 뉴욕이나 이런 세상의 건물들을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딱 집어넣은 상태에서 구독자를 1070명을 늘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에 광교에 상가 건물이 하나 좋은 조건에 딱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알고리즘이 두바이나 뉴욕에 있는 건물까지 봤던 구독자들을 1070명한테 광교에 있는 상품을 열어줘요. 그러면 이 870명은 안 볼 거고 광교에 있는 분들이 여건에 따라 이 중에서 한 10% 정도만 본다면 우리는 CTR 다음 영상은 CTR 1%짜리가 되고요. 근데 두바이나 뉴욕 때문에 들어오신 분이 얘를 클릭을 하잖아요. 시청 지속 시간이 1%에서 5%짜리 영상이 돼요. 이러면 알고리즘한테는 점수가요. 최하급이라 앞으로 그동안 나한테 오지 않았던 광교에 땅 사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추천해주지 않아요. 왜? 네 구독자도 안 보는 영상을 올렸어? 네 구독자도 안 보잖아. 근데 왜 네가 적어놓은 태그에 광교 땅 절반값에 맞춰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열어줘야 돼? 네 구독자도 안 보는데. 근데 이 영상이 지금 계속 나가면요. 광교에 땅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구독 취소를 하고요. 이분들은 이 두바이나 이거 관심 없으니까 클릭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회수라는 얘기, 구독자 수라는 얘기들 요즘 들어 제가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에 비즈니스 채널을 하시려는 분들은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 알고리즘이 애써서 200명을 만들어줬는데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를 해서 광교에 땅 사실 분 200명을 내가 언제든지 영상 하나 올리면 볼 수 있게 만드는 환경까지 도달시키는데 제가 볼 때 광고비 500만 원은 들 것 같아요. 광교 타겟팅 해야 되고 클릭당 2, 3천 원 해야 되고 다음에 내가 올리는 영상을 보겠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500만 원은 들 것 같거든요. 이거를 유튜브가
내가 영상 올리는 거로 200명이 구독돼 있는 찐을 만들어 줬는데 내가 시장의 정보를 잘못 들어서 야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올려도 광교에 내 구독자 200명 빼고 광교의 다른 사람들한테 내 영상은 도달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개인이 포탈 도전한 것 같은 거예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회사에 채널이 있으면 네. 범위를 넓혀갔어야 돼요. 주위부터. 바둑판 하나씩 들어가듯이. 그래서 문의 들어오면 5대5 제휴 형식으로 부동산 소개해준 제휴 형식으로 넓혀가셨어야 됐어요. 내 지역에서 안 되면 지역을 넓혀가야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으로. 키워드 하나둘씩 넓혀서. 그래서 파일을 키웠어야 된다. 이 내용 안에 정보 제공해주는, 결국에 초기 정보가 유저가 이거밖에 안 보더라도 지역이 넘어가면서 내 관할 구역이 연결되도록. 근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네. 내가 부동산으로 승부를 보겠다 앞으로도. 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 안 좋을 때 부동산 채널을 이 정보성으로 가는 거에 네. 지역에 지금 최대 뭐 할인 정보라든가 절반값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하나씩 던지셔서 내 근처부터. 왜? 절반값이라 그러면 좀 멀어도 보니까 차 타고 가니까 하나씩 던져서 미끼를 던지셔갖고 조금씩 이쪽에 관심을 갖게.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 중에서 제일 알짜 정보는요 싸게 사는 거잖아. 예. 그 나 이득 보는 거고 경매도 그렇고 이득 보는 거. 지금부터 정보에다 이득을 남으시고 이 이득을 내 주위의 인근의 걸로 슬슬 포섭하기 시작하세요. 주위 정보로. 뭐 분당 어디에 뭐, 수원 어디에 뭐, 영통 어디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다음 판교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올리세요. 뭐 의정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정말 좋은 정보는요 싼 물건이에요. 빨리 올리는 거. 그래서 부동산 톡 거기 뭐 정보 이런 거 해주는데 물건 올라오면 그때 올려줘. 그 주위에 싼 매물 있으면 누구든지 알려달라. 난 처음에 정보성으로 줘요. 그럼 나한테 신청 들어오면 가면 5대5 계약하면 되잖아요, 스스로. 매물, 좋은 조건의 매물. 왜냐면 요즘 하나도 안 팔린다 그러지만 찾는 사람은 또 없어서 못 찾아요. 네. 이거로 가셔서 이게 팔리기 시작하면 얘 되게 재밌을걸요? 그 나는 한 지역씩 먹어가는 거지. 어떻게 먹어가냐면 채널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고 수원 정보, 안산에 어디 싼 매물, 어디 싼 매물 하나씩 올리는 거야. 그럼 이 키워드로 검색하고 들어오거나 이 키워드로 연계되는 사람들이 추천에 뜨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한 명, 두 명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두바이나 뉴욕까지 연계시키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그것도 해 먹자고요. 앞으로 가다 보면 한 3, 4년, 5년 안에 뉴욕 건물 한번 팔아보게요. 이렇게 가면요 서울 빌딩도 팔 수 있어요. 왜? 내가 안 하죠. 난 소개만 하고 걔네 부동산하고 계약해서 난 수수료만 밥 먹으면 되죠. 야금야금 전략은 언제 가야 되냐면 경기 어려울 때, 내 일 잘 안 될 때 이거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영원히 부동산이 꺼지겠어요? 지금 다 이런 상황 아니에요? 또 사자성어로 또 하나 나온다. 호시탐탐. 설마 올라? 내리겠지? 설마 내려? 오르겠지? 지금 다 이 상황 아니에요? 더 내려가겠지? 더 내려갈까? 오르면 어떡하지? 이거잖아. 이게 언제냐? 모르죠. 올해인지 내년인지. 근데 지금이다 할 때는 때가 늦었다고. 올해가 대처하기가. 이 시기가 분명히 6개월이건 1년이건 사이에 올 걸 우리가 아니까 내가 포섭할 지역을 넓혀놔야 시작합니다. 뭐로 넓혀놓냐면 이걸 왜 넓혀놔야 되냐면 내가 광교에 있는데 안산에서 성남에서 양재에서 군포에서 경기 좋을 때는 다 지역에서 홍보해가지고 다 팔려요. 난 그 전까지 이 내 인근에 있는 이 지역들을 유튜브에
하나둘씩 공짜로 안 팔리더라도 좋은 정보를 영상을 올려서 유튜브 알고리즘의 키워드를 내가 교육시키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 나와버리하고 내 범인은 너 지금까지 나를 광교 부동산으로 보고 있었지. 판교도 해, 나 군포도 해, 모두 해, 점점해. 근데 시청자가 거기 들어와서 보니까 시청 지속 시간이 있고 클릭률이 좀 나와. 오, 얘 봐라. 얘한테 이 키워드도 킵. 키워드 킵을 지금부터 해주는 거야. 알고리즘이 너는 이만한 규모를 너는 이런 키워드들이 주로 반응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연락대 반응을 하고 할 때 다시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때쯤 되면요, 대표님은 여기다가 어느 지역 걸 올려도 다 팔려요. 이때쯤 되면 대표님은 구독자도 쫙 10,000명대 올라갔을 거고.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어디다 저는 적용했었냐면 분양에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약이나 분양, 그래서 아파트 청약 관련된 내용, 그 정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분양이 지금 운영하시는 그 아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 상가 분양이나 이거 엄청 채널 항상 2개라고 많거든요.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채널에다가 넣으셨다는 거죠? 아니요, 거기든 아예 안 넣고 여기다가 이제 그 분양이라든지 홍보 이런 용도로 하면 분양하는 분들이 이제 광고를 막 넣어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부동산 톡이라고 따로 만든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미지가 조금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무실하고 하면 별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들은 부동산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경매하는 것도 또 부동산 사무실하고는 조금 다른 것처럼. 분양하면 좀 안 좋게 보죠.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많이 광고를, 하고. 네, 맞아요. 광고 유입을 하기 위해서 분양하고 청약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딱 요렇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잠시만요. 네. 대표님 원래 분양하시는 일 하신 건 아니고 빈상가 거래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냥 중개인 거죠. 중개잖아요. 네, 의뢰하면 이제 하는 거. 네. 대표님이 지금 분양 쪽에 관심은 중개 수익이 없으니까요. 아까랑 똑같거든요. 수익이 적어져서요. 수익, 예. 중개 수익이 넉넉하면 분양까지, 아까 분양하는 사람들은 좀 틀리다고 하신 게 알아요. 어떤 뉘앙스인지. 네. 그런데 대표님이 여기까지 손을 살짝이라도 이거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신 거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지금 수익이 떨어지니까 네, 그거 대안으로 맞아요. 하나를 네. 지금 여기 카페가 장사가 안 되니까 고구마 장사 주말에 시작한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분양이라면 이것 또한 뭐냐면 유튜브에서 여행 선택하신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저는 본질로 가자는 거예요. 그냥 대표님 하는 중개 원래 사무실로. 하시던 중개 일을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어떨 거냐면 모든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대표님처럼 유튜브도 배우고 뭐도 하고 부업 생각하고 분양도 생각하고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99.9%가 나 지금 이 시기를 못 버틸 거니까 딴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모두 이럴 때 대표님 혼자 네. 독야청청 범위를 먹으라고요. 어떤 범위를 먹냐면 안 팔릴 거예요 지금. 남의 상품 올라오는 거. 이번에 어디에 이 싼 매물 나왔어요. 나한테 연락 안 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알고리즘을 포섭하시라고요. 알고리즘을 포섭을 하면 나는 이름도 좋아요. 지금 부동산 톡으로 대표님 저 부익남 컨설팅 해준 사람이에요. 아, 네, 그렇게 안에 하고 안에 데이터 싹 봤죠 지금. 근데 대표님 부익남 못 이겨요. 아,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네.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요 예약만 쫙 걸려서 예약 찍은 게 워낙에 많아서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좋은 매물 올려주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팔 수 있는 매물만 올리지 내가 못 팔면 남의 어부지를 해주는 매물 안 올리니까. 대표님께서는 내 지역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생각으로 걔네 물건 파는 걸 막 올리시라고요. 그러면 대표님한테 어떤 시청자 검색어들이 들어오시냐면 광교가 들어오다가 판교가 들어오다가 안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이 남부지가 양재, 강남, 빌딩 이런 키워드도 추가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광교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상가를 구매할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요. 구독 확률이 적어요. 영상이 전국에 퍼지는데 상가로 들어온 사람한테 광교 그러면 구독을 안 하는데 대표님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요. 판교 사람도 구독을 하고요. 수원 사람도 구독을 하고요. 안산 사람도 구독하고요. 여기 부천 사람도 구독이 점점 늘어지거든요. 대표님이 이때 알고리즘한테 뭘 교육시켰냐면 야, 나 이제 물건 좀 팔아. 경기 좋아서 물건 팔아볼까 하고 주위에 물건들 올리죠. 여기다 이렇게 말하세요. 공짜로 올려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판매할 물건 나한테 연락 주시면 올려드릴게요. 다 올려요. 그래서 경기도권을 포섭을 하시라고요. 다 경기도하고 서울 남부지역박을. 그러면
경기가 풀려서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대표님은 구독자가 1만 명에다가 물건도 되게 많고 대표님 영상 올릴 때마다 미드폼이건 쇼츠건 미드폼은 막 영상이 막 조회수가 1만씩 나오고 쇼츠는 막 20만 30만씩 나오면 대표님한테 물건 구매하지 누구한테 구매. 대표님한테 구매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돈벌이 되잖아요. 그때 여행 다니시면서 여행 유튜브 하세요. 실장들 구해놓고. 파이어. 네. 원래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피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냥 뽀개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다 피하거든요. 99.99%가 다 피해서 다른 곳에서 먹거리를 찾는데 본질을 꿰뚫고 들어가서 남들이 다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걸 알 때 차분히 모으는 사람이야. 이거 못 건드려 이 사람. 그랬을 때는 이 부동산 톡 채널이 아니라 그 부동산 사무실 채널을 키워야 되는 아니요, 건 부동산 아닌가요? 톡 채널에 하셔야 돼. 사무실 채널에 하시면요, 네. 지역에서 못 커요. 어, 이름 자체도 부동산 톡이니까 되는 거예요. 부동산 톡에 네. 그동안 부동산 정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올리셨잖아요. 네. 결을 좋은 물건, 싼 물건, 당장 살 수 있는 안 사면 손해인 물건들 나한테 돈이 하나도 안 생겨도 주에 딱 보시면 금액대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걸 남 도와주는 거죠. 어부지리하게 만들어요 남들을. 그거 올리세요. 그럼 어부지리는 누가 생기는 줄 알아요? 대표님한테 현찰만 안 생기지 얘네 물건 덕분에 내 구독자 생기고요. 물건 얘네한테 썼더라도 다음에 물건 살려면 내 채널 보고 봐요. 이득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투자를 지금 하시면 누군가 채널 부럽지 않을걸요? 언제? 다시 부동산 경기가 일어날 때는 대표님 여행 다니신다니까요? 이때는 유튜브 안 하실걸요? 유튜브를 내가 왜 해? 그냥 하루에도 계약이 뭐 수십 건씩 이루어질 건데 내가 유튜브를 그때 왜 해? 여행? 좀 이따 하지 요트를 사자? 켈리처처럼 회장님처럼 아닌가요? 부동산은 준비된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단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님 말씀은 그 채널을 그러니까 매물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냥 정보 정책이라든지 뭐 정보 이런 그거는 다 거 올리세요. 어, 정부 정책이나 이거는 원래대로 가시는데 걷다가 진짜 좋은 매물을 추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님을 위한 선물인 거죠.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은요 남들도 다 다룰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나한테 돈 안 되는 좋은 매물 팔아도 나한테 안 오는 매물을 누가 올리냐고요. 시장에서 나만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컨텐츠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돈 되는 거는 누구나 가져가고요. 돈 안 되는 거는 아무나 안 가져가요. 경쟁이 없어요. 누가 이걸 대신 올려줘. 나한테 돈 안 되는데. 그러면 시청자는 알아보는 거죠. 이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 그 시청자를 모으잖아요. 아까 저한테 처음에 딱 오셨을 때 부동산 톡이나 회사 거래가 나눠진 게 이 시장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동산 톡으로 정보를 주면서 사람을 모으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동산 톡에 좋은 정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이렇게 보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왜 안 되냐?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은요. 전문가 수준이지. 인터넷에서 누가 부동산 살려고 상가 하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정보에서 나온 공고나 이런 거 보면서 다니면서 다 확인하고 다녀요. 내 돈 나가는데 나 대출 받아야 되는데 엄청난 정보가 들어요. 더 빠꼼이고 웬만한 공인중개사 진짜 1년 안 되신 분보다 이분들이 나 상가 하나 살려는 분들이 공부 더 했어요. 네. 제가 집중하는 거는 약간 상가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아파트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광고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만 가시는데 네, 상가만 가시는데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네. 지역이 넓혀지면 네. 거기에서 지금 장사가 유지가 되니까 월세 나가니 상가를 사야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니까 맞아요. 네. 나한테 올라온 매물만 올리지 말고 지역을 하나씩 돌아보시다가 저거는 좀 있으면 팔릴 것 같은데 나한테 돈이 안 돼. 내가 매물을 올려줘요. 그 사람 연락처로. 나한테 연락이 되게 그냥 남의 걸 도와주란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도와주면 알고리즘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되니까요. 알고리즘은
네가 이 지역에서도 선언이라고 저기도 선언이라고 너 야 앞으로 이 키워드 나왔을 때 나 네 컨텐츠 밀어줄게가 되잖아요. 알고리즘을 확장하는 일을 하시면 다음에 그쪽 물건 대표님이 구독자가 많아지면 그 지역에서 대표님한테 상가 팔아달라고 얘기 오면 그때는 대표님이 상가 판다니까요. 나중에 이거 하시면요. 나중에 하루에 매물 뭐 10개, 20개 막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상가 쪽으로 제가 상가 뭐 이런 걸로 이때는 하려고 했던 분양도 게 대표님한테 묻겠죠. 수수료 많이 주고. 그쪽 방향이 그럼 맞지? 상가가 맞죠, 지금. 아파트 이런 거보다. 상가에서 카테고리 확장하지 마시고 그 상가가 지금 광교에 있다면 판교나 수원이나 하나가씩 올리세요. 그러면 수원 상가 딱 치고선 내 주소지 내가 사고 싶은 상가를 전국에 아무데나 해야지. 상가 싸게 나오는 곳에서 장사해야겠어. 이사도 글로 가야겠네 없잖아요. 상가를 치는데 내 지역이 되거든. 그 대표님은 지역을 확장하라는 거지. 지역을 확장해서 서울 수도권까지 나중에 하나둘씩 키워드를 확장하면 알고리즘한테 야 내가 광교에 있지만 청량리에 상가를 키워드 올렸어. 너 긴가민가하고 나 안 밀어줬지? 조금 밀어줬지? 그거 봐봐. 근데 시청자가 들어와서 시청 지속 시간이 높아. 야 시청 클릭率도 좋잖아. 나 여기 다음부터 나 추천해줘. 오케이 알았어.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여기도 되네? 저기도 되네? 검색하니까 윗순위에 있어. 그거 들어와서 또 봐. 그럼 내가 하나하나 키워드를 수도권을 먹어가는 거야. 내 부동산 톡이. 그런데 그때 이 지역에 내 물건이 왔어.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청량리에 상가 뭐 저렴한 게 나왔어요. 내가 올렸는데 그때 알고리즘이 청량리에 키워드 입력한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검색이 위에 올려주면 대표님 물건은 청량리 것도 팔린다는 거지. 그럼 저가 말씀하신 대로 편집이란 게 좀 힘드니까 주로 쇼츠를 했는데 이런 거는 좀 미드펌 쪽으로 가야 될까요? 쇼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왜냐면 쇼츠도 네. 처음에는 추천을 쇼츠 피드에 많이 밀어주려고 유저를 한 번에 찾으려고 다양한 유저의 성향을 뭐 작은 채널은 100명한테 밀어보고 100명한테 20대, 30대, 40대, 50대 남자, 여자 뭐 이런 걸 한번 밀어줘봐요. 그 점수를 보거든요. 보편적인.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점수에 맞게 하는데 쇼츠도 계속 가다 보면 알고리즘이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 쇼츠가 검색에 나오잖아요, 이제. 네. 검색하면 쇼츠 나오잖아요. 네. 쇼츠가 검색에 나온다는 얘기는 처음에 쭉 밀어줬다 멈췄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도 검색 때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표님이 쇼츠로 찍어놓은 영상이 나중에 검색 때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 매물 나왔을 때 쇼츠로 올리면 그 검색이 또 붙겠죠. 쇼츠로도 충분해요. 미드폼으로 안 하셔도 돼요. 쇼츠만으로도 가셔도 되고 미드폼은 후에 내 물건 나왔을 때 한 번씩 정성스럽게 올리시던가. 네. 그때 얘 키워드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되냐면 전에 올라왔던 쇼츠 밑에다가 본 채널 롱폼 보세요라는 댓글에다가 그때 채널에 가셔서 뭐를 검색하시면 청량리에 신규 매물 있어요. 댓글에 하나 다루시면 되잖아요. 그럼 와서 그거 보고선 건물 살 사람들이 링크 없다고 클릭 안 하나? 글 보고 들어가서 입력해 보면 되는데 찾아보면 되는 이렇게 내 거를 유도하기. 지금은 대표님은 다들 안 하고 지쳐있을 때 얘를 포섭해라. 그리고 얘가 돈이 돼서 한 6개월 1년이 되면 지금까지 쌓은 유튜브 실력으로 여행 유튜버가 되라. 네, 직접 여행 다니면서. 일은 순서 바꾸면 쉬운데 제가 그랬어요. 무너져서 저 쫄딱 망한 거 아세요? 영상 보시고 쫄딱 망해서 그거 회생한 다음에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진짜 안 돼. 코로나 오고 안 되고 불경기 오고 안 돼. 내가 이거 미래 그림을 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미래 그림을 쭉 가다 보니까 저 지금 제가 유튜브로 뭐를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넣고 있었다면 저 이거 못했어요. 정신 없어서. 네. 제가 보여주실까?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네. 이 채널을 네. 사무실 용도로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물건 매물에 대한 거를 주로 올린다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채널 사무실 용도로는 뭐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던 대로 하세요. 그냥요. 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쟤는 지금부터 큰 돈 안 벌어줄 건데 네. 제가 큰 돈을 벌어주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부동산 투기 이루어졌을 때, 컸을 때. 쟤를 부계정으로 연결시키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여기가 광교에선 성지가 될 거니까 상가에. 네. 그럼 여기다가도 제 블로그는 연결을 안 했는데 같이 다 하세요. 블로그도 연결하고 다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슈되는 걸 하는데 이제 점점 국내 거를 좀 하거든요. 지금 두바이 이런 거는 다 가리셔요. 지금부터.
부동산 정보, 네. 부동산 정보도 상가 정보. 그러니까 상가 전문 톡으로 가세요, 그냥. 상가에 관련된 정보. 상가 매물 정보, 싼 거 정보 이런 거. 말씀하신 대로 예를 요즘 뭐 들면, 많이 네. 비었어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조회수 늘리는 거로. 그러니까 상가 이런 거를 올렸었을 때 이제 미드폼인데도 만 회씩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말씀하신 말씀드리는데 대로, 네. 지금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네. 대표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비즈 채널은요. 네. 조회수 늘리면 망친다니까요. 그러게요. 비즈 채널은요. 조회수를 늘리는 순간 알고리즘한테 이제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맘대로 나 국뽕 채널이야 이게 된다니까. 비즈 채널의 조회수가 늘면 네. 누가 들어오냐면 대표님은 광교에 네. 그러니까 여하튼 부동산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으려고 부동산 톡을 만들었는데 네. 쟤네 구독자 늘어나는 거 보니까 나도 구독자 빨리 늘었으면 좋겠어. 두바이나 이런 걸 여셨어요. 두바이의 건물을 보는 사람이 부동산 정보 필요한 사람입니까? 뉴욕의 건물, 해외 건물 보는 사람이 부동산 정보 필요한 사람이냐고. 다음에 대표님이 진짜 중요한 부동산 정보 올렸을 때 네. 이 지금 구독자 870명은 부동산 정보 안 본다고요. 안 보고 지금 기존에 있던 200명은요. 네. 대표님이 두바이나 이거 올리는 것 때문에 절반 이미 나갔어요. 구독 취소. 그래서 100명이 남았거든요. 아니 50명만 나갔죠. 150명이 남았어요. 150명에서 부동산 정보를 다시 보여줬을 때 이 사람들이 볼 확률이 CTR로 따지면 5%대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5, 5, 25, 7.5명. 보거든요. 1000명 구독자에서 조회수 10회가 나오는 부동산 정보를 네. 앞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대표님이 부동산 정보 계속 만드시면요. 사람들 안 봐요. 그러다가 나는 조회수를 늘려야 되니까 화성 탐사, 화성 땅 사기 이런 것까지 가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은 국뽕 채널이에요. 네. 부동산 채널이라고. 그리고 이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면 상처가 받아요. 그것도 그거를 깨야 되겠구나. 조회수가 안 나오면 내가 좀 주위 클래스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내가 상처를 안 받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요. 대표님 가게가 문을 닫아요. 대표님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요. 나중에 자꾸 살부금도 못 갚아요. 네. 이게 조회수는 내가 조작해서 늘리세요. 이번에 광교가 500 나왔으니까 그럼 판교 콘텐츠는 1000 나올 거야. 군포는 200만 나와라. 이게 뭐냐면요. 이 조회수 200이요. 이 200은요. 네. 나 광교에 200명한테 보여줬어. 알고리즘아. 여기서 5명 구독자 생겼어. 알고리즘아 5명 구독자 생겼지만 내가 군포 정보를 올리면 너 그때 그 200명한테 보여줘.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내가 알고리즘의 영역을 내가 땅을 포섭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꾸준히 모아놓잖아요. 이게 땅 따먹기예요. 알고리즘 땅 따먹기. 좀 어려우실 거라 영상을 좀 빨리 보내드릴게요. 네. 내용을. 오시가 한번 지속적으로 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요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뭐 궁금하신 거예요? 데이터 요거 보이는 거? 와 75만 막. 그건 아니고 제가 이거 노트북을 가져오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캡처해도, 보면서 네, 제가 혹시라도, 보면서 네. 말씀드릴 거 그거. 뭐 이런 거 그때 이렇게 영상 보니까 예, 63% 체크하시더라고요. 수치 좋네요 성적. 그런 거가 이렇게 이거 좋아요 성적.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근데 이 쇼츠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런 게 이제 많이 전반적인 거였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거. 대표님 보세요. 세계 최대 규모의 아파트는 어디? 네. 이거는 부동산 채널이 아닙니다. 그럴까요? 세계에서 가장 얇은 맞나요? 저고층 네. 건물은 네. 이것도 부동산 콘텐츠가 아닙니다. 17억 찍고 9억대로 폭락, 큰 서울 아파트 얘는 부동산 콘텐츠입니다. 개인 편, 폭삭, 분양가는 대박 누구?
얘도 부동산 콘텐츠인데요. 얘는 네. 부동산 콘텐츠의 부동산 구입자 콘텐츠가 아닙니다. 대표님 아까 맞아요. 저한테 네. 대표님은 상가 콘텐츠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상가 콘텐츠하고 부동산 콘텐츠는 틀립니다. 대표님이 부동산 콘텐츠로 사람을 모으면요. 네. 그 안에서 상가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5%예요. 그 다음에 상가 매물이 나와도 네. 대표님 쪽에 나머지 95%가 안 보기 때문에 다음 영역에 확장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조회수 이렇게 해서 뷰트랩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다 뭐 폭락했다, 뭐 막 무너졌다 이런 거가 조회수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네. 대표님은 지금부터 조회수를 1이라도 더 낼 생각을 하신다면 네.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실 거예요. 장사도 잘 안 되고 가게도 확장 못 하고. 근데 대표님이 지금부터 조회수를 나는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10 나와도 좋고 50 나와도 좋고 100 나와도 좋은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네. 10이 나오고 50이 나오고 100 나오면 야, 10,000 안 나오고 100 나올사가 아니라 야, 내 물건 사줄 사람 100명이 추가됐구나. 경기 풀리면 내 물건 사줄 사람 50명이 추가됐구나. 내 물건 사줄 사람 이 지역에 10명이 추가됐구나로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히 올리시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이 지존이에요. 여기에 1만 명? 나중에 물건 팔아도 아무도 안 사줘요. 그 사람들. 근데 대표님은 상가가 아니라 건물을 팔아도 사줄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모아야지. 얼마나 이게 똑똑한 건데. 알고리즘한테 내 영업사원 교육을 지금부터 6개월, 1년, 2년 시키는 거거든요. 야, 나 나중에 어떤 물건 팔 때 너 그 지역 내 지역인지 알지? 그때 내가 올리면 네가 팔아와? 수당 없다? 이 교육을 지금부터 시키셔야 되는 거죠. 요 데이터는 제가 채널 뷰어 권한 드리면 저한테 메일 주소랑 이거 뭐 하는 거 있어요. 그때 한번 간단하게 해서 큰 문제 있는 거 없는지만 한번 봐드릴게요. 근데 지금 볼 때 얘 범위 네. 대표님은 점수 조언에 다 버리셔야 돼. 그리고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 톡은 네. 상가입니다. 대신 정보성을 알려줄 때는 네. 정보기관의 정보라든지 찐 정보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셔도 되는데 매물 관련된 거 저렴한 상가 있어요, 저렴한 상가 있어요는 꼭 상가만 하셔야 됩니다. 상가 쪽으로만. 집중하는 사람이 제일 나아요. 왜? 저도 그게 부동산으로는 부동산 부익남 못 느끼지만 네. 상가로는 내가 해볼 만하다. 왜? 부익남은 100만 유튜버지만 네. 110만 다 돼가죠 이제. 나는 5만만 만들면 부동산 살려는 사람들 100명 중에 5%는 상가 살려는 사람이니 내가 전문 분야 이쪽에서는 부익남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네. 상가 뭐 쪽으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네, 상가 쪽으로 하시고 연습은 이거저거 유튜브 해보시는데 부동산에 집중하셔서 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네. 다 됐나요? 영상을 네. 빨리 드릴게요. 근데 아, 뭐 안 차신 것 같은데 또 물어보셔도 돼요. 아니 좀 다음 기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이제 부동산의 제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하나 매물 올렸을 때 그 조건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네, 네, 네. 그리고 상가 같은 매물을 올렸을 때는 저의 모든 게 다 올라가야지 않으면 다 걸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올리는 거를 그냥 일반적인 걸로만 올리는 거거든요. 상가 타인의 매물을 걔네한테 얘기해서 못 올려줘요, 유튜브에다가?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럼 어쨌든 저의 정보가 다 들어가야 돼. 제 등록번호나 뭐 이런 게. 부동산 공인이 광고에 넣으시면 제 되잖아요. 심의필? 그렇죠. 그제 그러면 이제 그 심의필이 따로 있어요, 네, 영상에. 예, 그래서 심의필 이제 받, 그 제 아, 사무소가 들어가야 돼요. 심의필 받을 때마다 비용 나가요? 그거는 아니고 아니죠. 제가 병원 다- 같은 데는 나가거든요. 15만 원인가 이런 거. 돈 안 나가면 심의필 받으세요. 그걸 걔네한테 연락해서 네. 공짜로 올려주고 걔네 것만 받아도 되잖아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쪽에 한 군데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튜버인데 여기다가 근데 내가 그래도 구독자 한 1000명 이상 네, 있는데 네. 당신 거 올려준다 그러면 노할 사람 누구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올리는 것 자체에 그 제 등록번호니 다 들어가야 등록번호 돼서 넣으세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무실하고 연결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했던 건데 이제 사무실하고 연결이라는 게 뭐예요? 해당 채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무실 제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만 매물을 실질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서 네. 네. 제 뭐 등록번호니 뭐 전화번호니 다 들어가야지만 네. 돼요. 안 그러면 그게 걸려요. 네.
그래서 물건을 안 올렸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H채널 부동산 통 밑에다가 네. 정보란이나 이런 데다가 그것도 마저 넣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추가로. 그거는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네, 될 것 넣으시고 같아요.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나만의 문제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네. 남들이 안 하는 거네. 네. 빨리 방법 찾으셔갖고 못해요. 내 거에 올려주잖아요. 한번 네. 보세요. 자동차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 이건 예를 들으면 안 된다. 지금 주위에 사업하려는 사람이 지금 하려는 거라. 네. 내가 유튜브 인프라를 만들어서 거기에 당신의 물건을 팔아드리겠습니다. 공짜요 하면 그 사람 무조건 커요. 무조건 그러니까 커요. 그렇게 왜? 하려고. 후에 나한테 모객되니까. 네. 거꾸로 가시고 여행은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걸로 돈 벌러 그거 가는데 생각되고, 지금은 잠깐 내가 나를 더 성숙시키는 시간으로 지금 남들은 안 팔리니까 딴짓 할 때 나는 앞으로 나한테 모든 물건이 팔릴 수밖에 없는 영역 확장을 이 안에서 영토를 확장을 해놓겠다. 왜? 내가 교육시키면 언제든지 내가 물건 올리면 알고리즘은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는 걸 준비해 놓으시는 게.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보면은 이제 너무 콘텐츠가 없어서 경매를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이번에 강의를 또 신청해서 이제 들을 건데 경매 쪽으로 맞춰서 가기. 그것도 추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재생 목록에다가 네. 부동산 정보 밑에 상가 최저가 정보 꿀팁 밑에다가 경매 정보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되죠. 꿀팁.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러면 경매도 싸게 살려는 사람이고 상가도 싸게 살려는 사람인데 부동산 정보 주는 곳에서 하니까 결은 맞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톡이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정보 전달 요렇게. 그거는 이름 잘 정하신 게 본 사람이 가볍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잘 정하셨고 근데 톡이라고 해서 쉬운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심층 있는 정보 좋은 정보가 있다면 구독 확률이 높아지죠. 우리 구독 전원율은 남들이 10,000명 생길 때 100명만 생겨도 우리가 돈 더 벌어요. 지금은 저희 영상 많이 보셨다. 네. 지금은 조회수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라는 제목 네, 보셨어요. 그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조회수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비즈니스로 유튜브를 고객 적게 모으는 사람이 조회수로 버는 사람보다 100배 돈을 더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그 영상이 많아지면 네. 조회수로도 돈 버십니다. 저절로. 그래볼게요. 그 정보 찾으러 감사합니다. 나한테 오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